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통계 자료나 제도 변경을 보험 영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맹견 보험이 의무화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고 공분을 사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요양원에 계시던 어떤 이제 60대 여성분이요. 산책을 하다가 맹견한테 물려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정말 가족들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사실 강아지, 개를 잘 이렇게 관리만 했다라면 정말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또 요즘 반려견은 정말 가족 이상 삶에 엄청나게 윤택함을 주는 그러한 동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보장 분석하러 가게 되면 반려견이 있으면 가족 한 명 보험 빠졌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반려견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고요. 그만큼 반려견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나 어떤 가치? 이렇게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기 그렇다라고 할 정도로요. 개에 대한 어떤 이제 가치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 또 맹견한테 내가 사랑하는 개가 맹견한테 물려서 죽는 그러한 사건들이 또 최근에 굉장히 큰 공분을 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이 이제 기르고 있는 개가 또 사람을 물어서 상해를 입히고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사회에 굉장히 공분을 샀었는데요. 정말 관리가 필요하고 더 강화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좀 살펴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하루에 무려 6명에서 7명이 이런 개물림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여기 노출되고 있다라는 거. 성인들은 어느 정도 이제 방어가 되지만 어린이들은 정말 치명적으로 개물림 사고를 통해서 상해를 입을 수 있고 또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반영된다라는 겁니다. 자,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는데요. 강화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주목할 만한 건 뭐냐면 개를 유기한다. 유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그 매스컴을 통해서 보실 겁니다. 그런데 일반견을 유기하는 것과 맹견을 유기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보시는 것처럼 일반견은 벌금 얼마, 몇백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과태료를 물리지만요. 맹견은 2천만 원 이하. 일단 기준이 완전 다르고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맹견을 유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사고 치자면요. 이게 비교가 이제 직접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요. 그런데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것은 정말 이거는 이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인 것처럼 맹견을 유기하는 것은 그만큼 큰 어떤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경각심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강화됐고 결국은 맹견보험을 이제는 의무적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제 가입 안 하면 과태료를 물고요. 이 시정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무보험이 된다라는 거. 이 의무보험이 된다라는 제도 변경을 통해서 일단 우리 고객분들 당연히 반려견을 많이 키우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일반적으로 해당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고객분들과 이제 접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리고 내용을 전달할 때 이런 보험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보상 규정을 갖춰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이제 같이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보다 적게 가입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의무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당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는 거니까 과태료를 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의 다른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배상책임보험이라든가 또는 다른 동물 보호와 관련돼서 이러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매우 부족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안내를 해서 꼭 의무보험과
의무보험이 갖추고 있어야 되는 한도 규정을 설명해 드림으로써 혹시 모를 과태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벗어나실 수 있게 지켜질 수 있게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물 종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 이런 5가지 종에 대해서 현재 동물보호법 개정 안에 의무보험을 들어야 되는 동물 종을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 도사견부터 해서 로트와일러까지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정도의 주요 내용을 알고 고객분들한테 이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단 맹견을 이제 기르고 있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알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펫보험 같은 것들을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를 접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또 가족보험으로 연결시킬 수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기르고 있는 분한테 이런 내용들을 알림으로써 법이 강화됐다. 혹시나 이런 사고에 연루가 된다라면은 해당 이제 혹시 이제 가해자가 되겠죠. 이제 맹견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이번에 마련돼 있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영업에 대한 접점을 잡을 수가 있고요. 일반 대상자도 분명히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안내함으로써 이제 의무보험이 됐고 의무보험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보상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좀 더 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이 의무보험화 시킨 거고요. 그래서 고객분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사고가 났는데 그 가해자가 뭐 돈이 없어서 배째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상을 해주고 싶어도 그분들의 어떤 능력이 부족하다라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험으로 이제 의무화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알리고 또 이러한 접점을 통해서 고객분들한테 다른 어떤 접점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맹견보험의 이제 의무화에 대해서 제도적인 내용을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고객분들을 만날 때 전달하는 과정에서 좋은 영업 어떤 효과나 어떤 연결점을 좀 만드셔서 성과를 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맹견보험 의무화 제도에 대해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